창원시가 북면 내곡지구와 감계 2지구에도 하수 처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 오폐수 처리 대란이 재발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측근 비리 관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박종훈 교육감에게 과태료가 통보됐지만 박 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선 관련 협력업체들이 원청업체 단가 인하를 견디다 못해 빚만 아는 채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 편의와 실용성, 작품성을 더한 변신을 시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폐수 무단 방류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창원시가 북면 지역의 다른 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하수 처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오폐수 대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던 창원시. KBS 창원의 보도에 따라 응급 대책을 세우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8,500가구 규모의 개발이 예정된 창원 북면 내곡지구입니다. 이곳 내곡지구에서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지만 창원시는 아직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곡지구뿐 아니라 감계 2지구까지 26,700여 명이 입주하면 하루 11,200여 톤의 하수가 발생하지만 어떻게 처리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건 빨리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은 참 지금 북면 신도시 사업은 정말 요즘 그 용어로 사상 누각이 됩니다. 북면 도시 개발을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 계획에 맞는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을 하지 못한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김해시는 장유 등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하루 24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장유 인구만 14만 5천 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7만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유라라든지 그다음에 주촌의 선천지구 등 도시개발에 충분히 대비해서 하수 처리장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창원시는 내곡지구 등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과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교육부에 국정역사교과서 채택 협조 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하고 내년부터는 역사 연수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수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박 교육감이 실제 과태료를 낼지가 주목됩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측근 비리 등을 묻기 위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훈 교육감. 결국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파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가 박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심사한 결과 의장 직권으로 교육감에게 보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교육감은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 관련 사무에서 과태료는 지방의회에 통보를 받은 교육감이 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액수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사이에서 교육감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교육 민원 현장 참석을 위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불참이었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징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과태료는 현행법상 내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육감이 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대형 조선소의 대규모 구조 조정 속에 관련 협력업체들은 낮은 단가로 또 한 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가 인하로 씨름하며 빚만 떠안은 채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선박 엔진 부품 중견기업의 협력업체 대표였던 이인규 씨. 많게는 40% 가까이 단가 인하를 겪으면서 지난해 사업을 접었습니다. 원청업체의 품질 검사 인건비까지 부담했다는 이 씨는 폐업을 하면서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이 계통의 일을 해오면서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매를 느낄 정도까지 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원청 중견기업의 과징금 등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단가 인하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공정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뭐 중간에 찡겨가지고. 다른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들은 200~300명의 직원을 둔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대표였지만 모두 폐업을 한 후 수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부당하게 공사 대금을 깎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60%대를 받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75%대를 받아야 저희들이 이득금이 없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따지는 협력사에 대해 원청업체 반응은 냉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져가야 그렇게 크게 다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조선소가 살아났을 때 하실 생각이 있다면. 지난 2014년 이후 대우조선에서만 72개의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 체불임금 등 피해 금액이 1,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황에다 단가 인하 압력까지 겹치면서 조선 관련 협력업체들이 줄지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좁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한껏 팔을 뻗은 의자들. 가을 단풍을 닮은 색으로 칠해진 구조물과 녹색 그물이 걸린 나무 조형. 생김새만으로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조형물들이 도로에 놓였습니다. 조형물들은 대학생들이 넉 달 동안 고민한 끝에 내놓은 새로운 모습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조명과 의자 방향은 이용자들의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있고 편안히 기대 쉴 수 있는 장치도 버스 정류장에 마련됐습니다.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네. 해자재나 목재를 이용해 제작비는 200만 원도 채 들지 않았고 자그마한 버스 정류장이라 차지하는 공간도 얼마 되지 않지만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충분합니다. 도시 재생이란 거창한 주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몰리고 원도심에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광주나 전주에서도 지역 명소들을 주제로 한 버스 정류장이나 작은 건축물이 이미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도입된 작은 아이디어가 오래된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3.15 기념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재설치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항의 방문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3.15 이거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등은 오늘 국립 3.15 민주묘지를 방문해 3.15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며 재설치된 박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영상 상영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념관 측은 전시 내용은 국가보훈처가 결정한다며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건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게이트에 대비해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중앙정치가 개입하면 지방정치는 소모적 정치 대립의 장이 된다며 도의회에서는 오로지 도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내년부터 항공, 나노, 해양 플랜트 이 3개 국가산단의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문정댐 건설 등 7수 공급 방안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총 예산을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터널에서 폭설로 교통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한 합동훈련이 내일 김해 불모산 휴게소 부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창원과 김해 지역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 육군 39사단 등 7개 기관 60여 명과 제설 장비와 구급차 등 15대가 동원됩니다. 실제 훈련 시간에는 창원 방향 2개 차로와 김해 방향 1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원자력 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경남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학부모 행동은 오늘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원전 건설 중단과 안전성 조사,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경남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